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다음주 수요일은 꽤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8월달의 CPI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헤드라인 CPI가 3.0%를 갱신하자 골디락스가 왔고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는 영상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9월달엔 지금 제 분석대로 기저효과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한 차례 CPI가 결국 이렇게 3.2%로 반등을 했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발표될 CPI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3.6%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컨센 기준에서 말이죠. 이것은 JP모건의 전략 리포트 자료 중 한 개인데요. 저의 경우는 기관이나 투자회사 내에서 공유되는 전략 리포트들을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구매를 해서 다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재분배를 해드리고 있고, 이미 CPI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전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으며, 다음 주가 됨에 따라서 전망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차례대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계속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부를 제 개인적인 분석과 함께 녹여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하고 있는 중으로 시장은 연말의 CPI가 year over year 기준으로 3.2%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CPI가 이미 3.2%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연말 CPI가 3.2%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는커녕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여기 2022년 6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CPI 성장률은 0%로 유가가 크게 하락한 덕분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CPI 성장률이 0%였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빠른 속도로 헤드라인 CPI가 3.0%까지 몇 달 전에 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헤드라인 CPI는 1년 단위로 측정이 되는데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성장률이 0%였기 때문에 매달 전진하면서 발표가 될 때마다 0%의 효과는 점점 사라지고 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그대로 덧셈에 잡히면서 반영이 됩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성장률이 0%였기 때문에 2023년 6월달에 헤드라인 CPI의 경우는 적게 오른 것처럼 발표가 되었지만 2013년 6월 이후부터 매달 발표가 될 때마다 여기 0%의 효과는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차곡차곡 한 달씩 쌓이면서 반영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실현화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유가 때문인데 이제 유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가가 재점화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오랫동안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면서 일반 성장률을 상으로는 조심한다고 했고요. 원유 기업들 상으로는 투자해도 좋다는 비율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골디락스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연준이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쪽을 바라보면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기 6.1%인 하얀색 라인이고요. 역사적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기 빨간색 점선인 2.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스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평균 0%였고요. 구스 인플레이션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0.7%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연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6.1%이고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하면서 그나마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유가에 대한 우려를 Fed 미니스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펀더멘탈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이 기준이고, 펀더멘탈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일 때는 제가 꾸준히 바이 더 딥을 하면서 수량을 높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유 섹터야말로 저에게 제일 알맞은 투자처이고, 약 3개월 동안 스파이가 0.6% 오른 동안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원유 섹터에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고,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드리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익절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지금도 저평가라서 익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에 반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스파이가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올랐는지 모르고 예전에도 매크로 펀더멘탈은 안 좋았는데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지라던가, 혹은 나스닥은 무적이니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바이 더 딥을 하면은 낮았던 평단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요. 결국 주가가 나중에 펀더멘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전부 시장에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과거에 여러 차례 했고, 그러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가가 펀더멘털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언정 계속 펀더멘털을 체크하면서 투자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펀더멘털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 쪽은 이번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3.6%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주황색은 오늘날 기준이고요. 초록색은 지난달 8월 9일 기준으로 전망이 꽤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올랐고, 참고로 아직 상승은 끝난 건 또 아닌데요. 유가 때문에 8월달 CPI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3.2%로 잡혔었는데 순식간에 이 전망이 3.6%까지 올랐고요. 9월달부터 다시 CPI가 3.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계속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9월달에 9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CPI는 비록 오늘날 기준 9월달에 3.4%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항상 그랬듯이 또 상향 조정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골디락스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디락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주식시장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전략 리포트를 통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JP모건에서 나온 가장 최신 리포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완전 종료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Fed hiking cycle has completed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채권 시장 쪽은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다라고 40%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ricing in a more than 40% chance of another 25 bps hike this year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서로 괴리감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올랐지만 나스닥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함께 상승하는 그런 이상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30년 국채금리와 나스닥의 흐름은 서로 반대입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나스닥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서로 반대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줘 왔고, 이론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지금 나스닥의 흐름은 완벽한 시나리오만 계속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JP모건의 리포트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은 종료가 되었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알아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포트는 앞으로 제 채널의 주주라고도 볼 수 있는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공유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골디락스처럼 인플레이션이 정말 연말쯤에 사라짐에 따라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될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이 종료되었음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한 차례라도 하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잘못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펀더멘탈 수렴하는 움직임을 결국에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원유 섹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원유 섹터에 대한 분석도 이어나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한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의 샵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